마무리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20분간 본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련 사항에 한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동식 의원님, 이수희 의원님, 안홍기 의원님, 가충순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앞서서 서산시의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 취재를 위하여 서산포스트 가재군 대표님, 전국메일 한상규 본부장님, 시민 현관혜님, 참된교회 김경호 목사님, 충남방송 정선현 부장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 동문 1동, 동문 2동, 수석동 지역구 의원 조동식입니다. 서산 시민을 대변하고 시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서산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이라는 슬로건 하에 17만 6천여 서산 시민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펜이라고 하였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의 사회가 구현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각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서산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이가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서산시의회 원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로 당당히 자리잡아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시의회는 서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당리당략과 이하 관계를 떠나 오로지 서산의 미래와 시민을 위하여 일할 때 진정한 의회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야말로 중앙정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자율적 독립국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할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제8대 서산시의회 원구성하는 과정에서 당의 지시를 하면서 소통과 협치가 없는 일방적인 원구성으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물론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이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뿌리채 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당이나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불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물론 다수당 의원들만의 잔치마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매우 무겁고 참담합니다. 서산시의회를 당의 하부기관 정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느 당이 되었든지 간에 서산시의회를 당의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고 본의원 조동식이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38조에 있는 지방의원의 의무와 같은 법 제39조의 권한을 행사하되 시민이 걱정하는 의회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의회, 상식이 통하는 의회, 협력과 상생을 할 수 있는 서산시의회가 되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7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사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오후 2시에 그것도 시청사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였나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았는지. 둘째, 서산시청을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장소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셋째,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정당 행사에 참석해도 되는지. 넷째, 과연 그날 행사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시장님이셨는지 더불어민주당이었는지. 다섯째, 당일 그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임재걸 의장님께서는 자유한국당과도 정책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갑자기 문자를 보내셨는데 당일 집행부와 시장님께 확인한 결과 그러한 계획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도 왜 그러한 혼선을 빚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서산 동부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즘 베이비붐 시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많이들 살고 계신데 이분들이 노후에 제일 걱정하는 것이 몸이 불편할 때 가까이에 의료시설이 없는 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그동안 서산 동부지역에 있던 보건소가 예천동으로 신축 이전하여 이사가는 바람에 동부지역, 특히 원석동, 자몽 1동, 자몽 2동, 수석동 지역 주민들께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함은 물론 택시를 타게 되면 진료비보다 교통비가 훨씬 더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과 저의 공약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보건소나 보건치소나 진료소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옆집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내 집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할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게 됐습니까? 업자 입장에서 난해한 지역을 빼놓고 공사하기 편한 것만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조치를 취해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경비가 더 들어갈 것은 자명한 얘기인데 군데군데 빼놓고 한다는 것은 계약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장님의 공약상으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놓아드린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고 특히 우리 서산 지역은 도령화력, 당진화력, 해안화력 그리고 대산 공단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기청정기 보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아주 잘하리라 생각하며 맹경호 시장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공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입니다. 맑은 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수돗물을 직수로 연결하는 정수기를 경로당에 설치해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드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 점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로 및 공원에 식재된 가로수 및 정원수의 관리 문제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식재된 정원수가 완라 죽어 있던데 이럴 경우 그 피해액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또다시 심을 경우 그 나무값과 식재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살펴보셨는지 차후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휴게소를 들리겠습니다. 휴게소를 들리면 간식도 먹고 화장실에 반드시 이용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지 휴게소의 화장실은 시설도 좋고 청결하고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이 잘 갖추어진 화장실 문화에 감탄을 하고 벤칭매팅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산 공영터미널 화장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청결하지도 않고 수유실도 없고 아기 기저귀 갈아줄 것도 없고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1960, 70년대 시대의 화장실 그대로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관문인 서산시 공영터미널 및 화장실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본의원은 사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오장육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서산시의 모든 상권은 원도심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화 1로, 번화 2로, 중앙로, 동부시장. 그런데 시장님이야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침정으로 오며 가며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골목골목이 비어있는 정부가 수두룩합니다. 점점 비어가고 있는 원도심 상권에 대하여 살려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번화 1로, 번화 2로 동부시장 그 읍내하고 통로 등에 널려있는 화분백 의자를 철수시키고 현재 15분으로 되어 있는 정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1시간 정도 늘려주실 수는 없는지. 일곱 번째로 동부시장 내의 가정옥 문제입니다. 가정옥에는 아직도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선이 이리저리 엉켜 있음은 물론 시설이 아주 열악한데 그 가정옥에 대한 향후 종합적인 정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나라는 저천선을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충청남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출산 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등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자녀 중 0세부터 5세까지 숫자가 한 15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시설, 어린이집을 청양에 설치하여 운영할 의무는 없으신지요? 요즘
유치원생 운행 차량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유치원 내에서 구타 등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며 하물며 저번에는 모 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산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내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경우 내 기업의 자식이 우리 청내에 있다는 안도감과 편안한 마음에 인도잘 될 것이고 행정 서비스 진작 차원에서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내에 직원의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9번째로 온석그린공원지구의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번째로 축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는 어느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유적지를 알리는 축제는 그 유적지가 속해 있는 그 유적지에서 축제를 해야 합니다. 팔공산 감자 축제는 팔공산 감자와 축제를 하는 것이고 상길포구로 축제는 상길포 바닷가에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상길포구로 축제를 가야산 자락에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됐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와 비슷한 일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농산물 중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북의 알타리와 국화, 음암의 발레, 팔공의 감자와 양배추, 인지 부석의 생강과 마늘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늘 축제는 접근성이나 지역 특성상 마땅히 인지나 부석에서 해야 맞지 엉뚱하게도 해미 읍성에서 마늘 축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라도 마늘이 생산되는 주산지에서 마늘 축제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서산방송 정경화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동식 의원님이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종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맹정호입니다. 인선 7기 첫 시정 질문입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임재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는 의원님들께서 79건의 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자료 요구 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첫 시정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이나 오늘 답변석에 선 저의 마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선 7기가 출범하고 첫 번째 시정 질문이다 보니 걱정도 많이 됩니다만 성심성의껏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검증을 받고 대안을 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장이 혼자 모든 것을 챙기며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정 질문이 시장인 저의 일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장인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정책과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신다면 인선 7기가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서산시정은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드는데 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승과 혁신이 중요합니다. 서산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꾸면 더 새로워질 일들은 하나씩 바꾸면서 더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서산시정의 핵심은 소통과 협업, 시민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습니다. 대화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주적인 시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협업은 일을 더 잘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융복합 행정을 통해 좀 더 바른 정책이 되도록 할 것이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민선 7기의 대표 상품이 된 온통서산은 소통과 협업의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온통서산과 같은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가 납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속도가 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 결정이 빨라질 것입니다.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도 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의 주인이 되는 서산, 대화 소통의 민주서산, 지속가능한 숨쉬는 서산,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서산, 행복한 시민, 넉넉한 서산을 만드는 일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꿀 것은 확실하게 바꿀 것이며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겸허하게 듣고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에 앞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17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관련 서산시 동부지역의 보건시설이나 진료소 설치 방안,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성 평가 등에 따라 소외되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대책, 각 경로당의 수돗물을 직수로 연결하는 정수기 설치 방안, 도로 및 공원의 식재된 가로수 및 정원수 관리 대책, 서산의 관문인 서산 공용 터미널 및 화장실 개선 대책, 번화 1로, 번화 2로, 중앙로, 동부시장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 동부시장 내 가장목에 대한 향후 종합 정비 대책,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의 청내 직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방안, 온서 빌딩공원 지구의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과 향후 사업, 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마늘 축제는 접근성이나 지역 특성에 맞게 인지나 부석 주산지에서 추진할 방안 계획에 대한 대책 등 모두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지난 9월 17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관련 서산시 관건인 서산 공영 터미널 및 화장실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 국장, 단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7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당정협의 업무 운영 규정에 의거 주요 정책에 대해 여당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방정부에도 준용하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당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9월 개최되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는 집행부와 여당이 만나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시에서 개최한 것이고 정책 설명과 협의를 위해 시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당과의 정책 협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의 중립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정당과의 정책 설명의 개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정책협의회 개최에 대해 혼선을 빚은 것은 평소 다른 정당과도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저의 소신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초기로서 새로운 소통 정책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생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정당과도 각종 방식을 통해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의 관건인 서산공영터미널 및 화장실 개선 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공영버스 터미널은 1980년 2월 1일 연호를 받고 현재까지 38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16년까지 9억 3천만 원의 시기와 자금을 들여 외벽 리모델링과 주차장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터미널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안전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옥상 단수층 파성, 전기시설의 노후화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터미널 이용에 따른 주요 불편 민원은 화장실의 청결 문제와 공간의 협소화, 특히 여자 화장실이 좁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터미널 사업은 경영 수익 감소 추세로 비용이 투입되는 시설 개선은 사업자 측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터미널의 부지와 건물은 모두 터미널 사업자의 사유 재산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리모델링 등의 보조 사업을 사업자에게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터미널 측에서 시의 제안에 대하여 터미널 이사, 주주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터미널 이용 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각 경로당의 수돗물을 직수로 연결하는 정수기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설치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사업의 물품 품목 중 하나로 2014년도까지 필요 경로당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원 이후 주기적인 세척이나 필터 교체 등 위생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5년도부터 지원 품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수기는 세척 등의 위생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수기 내부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며 이는 경로당 주 이용층인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인 관리를 위해 정수기를 렌탈하여 보급할 경우 1개수당 월 임차료가 약 3만 원 정도 예상되며 전체 경로당의 보급 시 연간 약 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설치가 필요한 경로당의 경우
시에서 지원되는 월 20만 원의 운영비를 통해 임차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어 이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에 정수기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손쉽게 냉온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욱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로 및 공원에 식재된 가로수 및 정원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관내 가로수는 소나무의 17종에 27,8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도시림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노선별 연계성, 통일성 있는 수목 식재와 수목 생육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정 및 시비작업,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철에는 폭염이 계속되어서 기존 녹지 차량 이외에 산불 방지 차량 한 대를 추가로 배치를 해서 2회에 걸쳐서 또 살수차도 임차를 하고 해서 주요 도로변 가로수를 대상으로 관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식재한 가로수는 척박한 생업 환경으로 뿌리가 활착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봄철의 가뭄과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서 고사목이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할 계획이 있으며 보식 시 토양개량을 통한 조기 활착을 위하여 식재 구덩이를 규정보다 넓게 파서 식재하고 활착 시까지 상시 관수 작업은 물론 강전정을 실시하는 등 가로소의 조기 활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공원에 식재된 조경수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원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공원은 총 76개소, 세부적으로는 근리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36개소, 소공원 21개소, 체육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내 수목 유지관리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병해충 방제 사업 및 공원 내 제초와 전정 등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해서 적기의 수목관리 및 공원 경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조금 전에 화면에 띄워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아마도 금년 6월 말에 준공된 동문 근린공원에 대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철에는 폭염이 심해서 시공사와 함께 수목관리를 위해서 최대한의 관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목이 일부 발생을 하였습니다.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식을 실시해서 공원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초범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4가지 사항 중 먼저 도시가스 소유 지역 도시가스 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시기는 2000년 6월부터이며 도시가스 배관 라인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서산시의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및 가스 공급은 미래엔 사회에너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그 도시가스 사업에 따라 5년간의 가스 공급 계획을 충청남도에 제출하고 충청남도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당해년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 공급 계획을 공고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도시가스 추진 현황으로 공급 배관 총 213km를 매설하였고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등 56,310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정용은 55,197세대로 9월 말 현재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 74%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읍면의 많은 지역은 도시가스 배관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외지역으로 남아있어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산시는 도시가스 공급사 보조금 지원줄에 보조금 지원 대상 규정 조항을 가스 공급시설 길이 100m당 10세대 이상 30세 미만의 세대수를 5 내지 7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으로 완화토록 개정을 해서 보조금 지원을 통한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공군 제20 전투 비행단에 속해 있는 고북 해안위원 지역은 공군 부대 복지 향상과 군 시설물 안전성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인입 사업이 비행단 자체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시행 예정으로 있어서 이와 연계 민간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과 도시가스 공급자의 투자를 통해서 2022년까지는 71,859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서산시 인구 증가를 고려한 예정세대수 기준 87%까지 보급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조기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도시가스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번화 1로, 번화 2로, 중앙로, 동부시장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번화로와 중앙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류, 스포츠 등 메이크거리로 서울의 명동거리로 불릴 만큼 서산의 지역경제를 이끈 대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형 대형 아울렛 매장이 가장을 하고 온라인 사이트 구매율 증가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매장 구매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해진 상황에서
부수공원 등 소비층이 신도심 쪽으로 몰려 번화로와 중앙로의 공동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막고자 시에서는 2015년부터 중심시까지 도로 전기를 통해 전기 통신주 시중화 사업, 공중화장길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등 쾌적한 도심 환경과 상권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원도심 활성화를 시 행정안으로는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번화로와 중앙로 상인들과 함께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서산시 번화로와 중앙로 일대를 상인의 구성과 선정가로 등록해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인의 구성 후 상정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어서 향후 첫걸음 특성화 시장 사업이라든지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사업, 지역 선도 시장 육성 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인과 최저가 사업 등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도 단위 공무사업을 적극적으로 응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육성 및 창업 지원 센터 운영, 도심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온누리 상품권 사용 방안 강구 등 원도심 상권 설리기 위해 상인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번화 일로에 야간 고교 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야간 볼거리 제공과 원도심을 젊음의 거리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내 가당옥에 대한 향후 종합 정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노리겠습니다. 서산 동부 전통시장은 1956년에 개설됐으며 시내 중심권에 위치한 서산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 21,285평방미터에 일반 창업은 218개, 기부 체납 점포 29개, 가장옥 40개로 상시 800여 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는 상설 중형 시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휘하신 가장옥 구간의 정비 계획은 2014년 수산물 전문 식당과 즉 대연상과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계기로 2차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15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동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연구 요령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연면적 9,100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 사업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 지분의 가장옥 상인 대표와 동부 전통시장 상인회 그리고 서산시 관련 요소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가장옥 상인은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은 찬성을 하나 기존 위치와 면적 등 최대한의 지금까지의 영업이익을 보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연영대가 고령화되면서 변화에 유연적인 태도 또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우선 매입 추진도 병행해야함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대상 구간이 시장의 중앙 부분이고 부질서하게 난립한 건축물 정비하고 고객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등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동부 전통시장의 새로운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상인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좋은 시장 만들기라는 단일한 목표의 결집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부 전통시장 내 가정업 종합정비를 통하여 동부 전통시장 내에 있는 4필지 174평의 구기지를 기획재정으로부터 매각하고 동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연구 영역에 따른 지하 1층 주차장 조성, 지하 1층 상가 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동의를 위해서 가정업 종합정비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심의 동부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관 두 기능은 복원되어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내의 집안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영유아 보호법에 의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운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운영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체 수단으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으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직장 어린이집 직접 설치 의무 이행의 대체 수단으로 민간 어린이집 63개소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자녀 161명의 보육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영유아를 두고 있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오랜 바람이기도 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그동안 직원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 청사 인근에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데는 적정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건축비 등 예산 부담과 수용 인원 한계로 직원들의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등 실질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 효과가 낮은 반면 향후 청사 관립 시 청사 내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원들의 자녀 보육 변화에 맞춘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위해 시청사 건립 설계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육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시까지 영유아 윈터 보육 확대 지원과 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시책 개발 등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충남 포커스 정영록 국장님, 군뉴스 전인철 대표님, 또 서울일보 정진석 국장님, 신화일보 이영식 부국장님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성장 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사업단장 상승경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온석 근린공원 민간개발 주성 사업의 추진 사항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석 근린공원 민간개발 주성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례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액 임자 사업으로 사업 면적 중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 체납하고 30% 이면에 대하여는 비공원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의 시설로 있는 원석 근린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에 국토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제한 모집 방식의 공고를 거쳐 2017년 4월에 주식회사 핍스 웨이브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7년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체 면적 41만 5,432평방미터 약 12만 6천 평이 되겠습니다. 중 8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20%에는 공동주택 1964세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17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18년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충청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사업 대상자로 지정하고 토지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원석 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 사업이 동북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승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수일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늘축제는 접근성이나 지역 특성에 맞게 인지나 부속수산지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육종마늘축제는 2005년 인지면 모을리 인정분교에서 제1회 당일 행사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09년도에는 인근 태안군과 경년 개최 합의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2010년과 11년도에는 산수양 육종마늘 직거래 행사로 서산 중앙호수공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해미읍성에서 산수양 육종마늘 직거래 행사로 개최해 오다가 지난해 브랜드 부활을 알리는 축제로 변경하여 금년 7월 제12회 서산 육종마늘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축제 장소가 구매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고 적은 인원 단위로 방문임을 감안해서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012년부터 행사를 개최해온 해미읍성은 해미IC와 인접하고 있어 예지 구매자의 접근이 쉽고 주차장과 많은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지로 알려져서 많은 예지 관광객이 찾고 있고 6년
6년간 행사를 개최해 왔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도 매년 7월이면 서산 육종마늘을 살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어 있는 곳입니다. 햄입승은 이러한 구매자 접근성, 주차 능력, 행사 공간 등이 확보되어 있고 매년 반복적 방문 구매 고객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종마늘의 주 생산지라 할 수 있는 인진면이나 부성면 이런에도 구매 고객의 접근성 등 햄이 육성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장소가 있다면 행사를 주관해온 농협 조직과 협의하고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서 장소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한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내권 동지역의 보건시설나 진료소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는 서산시 보건소를 비롯하여 읍면에 10개의 보건시설, 15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어 총 26개의 보건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시설은 지역 보건법에 의하여 읍면 지역에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보건소의 주요 기능 및 업무를 보면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 관리와 지역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연구, 조사, 보건의료기관과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하는 것으로 정책상 보건기관에서는 단순 진료 기능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지역 보건기소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던 도시보건지소 설치 사업으로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 저하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기능 중복으로 인한 갈등으로 2013년에 폐지되었으며 전국에 기설치된 도시보건지소도 현재는 환자 진료 기능은 없애고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질병 예방 등 건강 증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 동부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같지 않고 시내권 동부지역은 민간 의료기관 밀집지역인 터미널 인근과 1km 내의 거리로 의료 취약지역으로 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또한 민간 의료기관 증가, 교통통신의 발달,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진료를 해야 하는 점 등 보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 설치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구역상 시의 동지역에는 보건진료소의 신규 설치는 관련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지역의 보건시설을 시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18억 7천만 원의 초기 비용과 매년 인건비와 시설관리 등의 최소 5억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구 30만 미만의 시의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2인 이내로 배치하고 있어 이미 시 보건소에 2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 보건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구지역 보건시설 설치는 시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진료의사 또한 공직의사를 구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소도시 기피 현상, 보건소와 민간병원과의 급여 격차 등으로 공직의사 구인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공직의사 구인이 안 될 경우 보건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운영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 중 동구지역에 진료소를 전담하는 보건기관 설치하는 안이 있었으나 시민 배심원단의 검토 결과 과다한 예산 투입과 보건시설 운영의 불확실성,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지역의 보건시설과 보건진료소는 현재의 편기법령,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 효율성 문제, 민간 의료기관과의 상생 등 재반 여건상 장기적 과제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자 방문 보건 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 유지, 증진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관리 감독을 통해 진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한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맹정호 시장님, 맹정호 시장님, 잠깐만, 조한민 보건소장님, 조만호 자치국장님, 김택진 시민생활국장님, 이상무 건설국장님, 성승영 신성장 사업단장님, 전수일로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김택진 생활국장님 잠깐 한 말씀. 예, 김택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말씀하셨는데 렌탈을 하면 정수기 문제가 경로당에 설치할 경우 제일 걱정되시는 것이 위생 세척 관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활용한다고 할까요? 잘만 이용을 하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렌탈을 하게 되면 그 코디들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세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설치만 하면 우리 시에서는 가끔 관리 감독만 하면 됩니다. 이건 코디가 보통 한 사람이 한 달에 250에서 300대 정도 정수기를
설치를 한다고 해요. 그분들이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하면 그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나서 회사와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회사와 계약만 확실히 맺으면 그 폴이 활용해서 위생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생활국장 김택치입니다. 주의 관내 경로당이 376개소가 있습니다. 그 회원 수는 한 17,800여 명이거든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이 잘 운영이 365일 잘 운영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겨울철 또는 그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가도 아까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을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분석을 하는 걸 해보고서 그런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적극 검토를 해보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의원님들 여기 다 계신데요. 그 경로당에 누구보다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시의원님들입니다. 시내권은 그래도 거의 경로당을 많이 열고 있는데 면단의 분들은 농사팀이 되면 경로당을 닫습니다. 그런 실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일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그걸 굳이 미리 이렇게 배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경로당은 우선순위로 이렇게 배치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 경로당에 대해서 주의가 한번 분석을 한번 그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봐가지고 이렇게 결정이라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정 준비 때는 몇 가운데 이제 점검을 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택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목 건설국장님. 이상목 건설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하나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공원을 하나 조성할 경우 그 관계되는 부서가 몇 개 부서나 됩니까? 이제 그 도시 규모가 크면은 도시 시설이 예를 들어서 공원 근린공원을 하나 예를 들면 중앙로 앞에 요즘 만들어지는 그 공원 같은 경우 산림공원과 도로과 건축과 수도과 이렇게 여러 과가 다 관계되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말이죠. 공사를 하는지 않는지 부도가 났는지 중단을 됐는지 왜냐하면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물론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 지나다 보면은 그 진입도로는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가봤는데 진입도로는 정리가 안 되고 컨테이너 공사하는 컨테이너 박스 널려 있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아까 이제 화면에서 봤듯이 그 정원수 심어놓은 거기 계산목이 고산목이 10구가 같은 종이 전부 다 죽었어요. 죽어있고 또 겸해서 말씀드리면 그 제초 작업 있지 않습니까? 네. 제초 작업을 업자한테 줄 때 어떻게 주나요? 한 업자한테 줘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써서 시 안내를? 아닙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여기 현장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별도의 업체들한테 분리해 맞춰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시기를 놓치면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제초 작업이 제때 안 돼가지고 올 같은 경우는 거의 추석 때 임박해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업자들을 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한테 주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인력을 분산시켜서 동시에 해줘야 되는데 제때 않기 때문에 일은 다 하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좋지 않은 소리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풀이 자라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며칠까지 그때까지는 전부 다 맞춰줘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일감만 줘버리니까 일찍 하는데 늦은 부분은 풀이 자라서 씨가 영으로서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있어요. 주민들이 다니면서 음해하면 싫은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제초 작업 관련돼서는 시들이 이제 본청에 있는 예산을 연초에 읍면동에 이제 배부를 해줘요. 재배적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그 적기 판단해가지고 관할구역을 이렇게 제출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읍면별로 약간 차이나서 그런 문제점이 혹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기를 맞춰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 공원 관련돼서 이제 자꾸 늦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원래 그게 그 예산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사업부로 지들이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국민안전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장마철을 대비해가지고 홍수를 막기 위해서 우수 저수시설로 이제 보고선 거기서 이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런 측면을 바라보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또 공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도 오래됐고 일부 변경을 하려고 해도 그 난항을 겪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사목이 이제 전체 한 규모이 한 200여 주 이상 이렇게 전체 한 15%인 한 30여 주 정도가 이렇게 고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심어도 반복으로 죽는 그 수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종은 잘 살 수 있는 수종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번에 그 하자고서를 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40%, 시비 60% 조성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2018년도 6월 말로 공사 준공일이 잡혀있던데 아직 시간이 한참 더 걸려야 되고. 예, 그 화장실 부분도 화장실은 왜 안 들어갔었나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안전처에서는 홍수 대비 우수 이 처리 시설을 보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안전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관철시키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이제 금년에 이제 추경으로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이번이 발주에서 지금 제작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11월 말중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그래 화장실하고 진입도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부장님.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 지명해 주시죠. 네, 조만호 차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 아까 그 가장옥, 연구실이랑 가장옥에 거기 수돗물 그 지하수 쓰고 있거든요. 그 서산시에서는 제일 지대가 얕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하수 쓰고 있는데 우선 수돗물이라도 먼저 공급해 줄 수 없나요? 전기 같은 건 들어가거든요. 쓰이는 부분 그런 부분 두 개를 좀 설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옥 이제 상인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옥이 사실은 그 통로가 좀 거의 확보가 된 게 아니라 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전비는 내년 뒤에 현대화시설 일환으로 좀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번화 1로 이쪽에 군부시장 구읍내하고 앞에 이렇게 열려 있는 화분을 상인 여러분들은 그걸 치워줬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 공간을 넓혀주고 정차 시간이 15분 아닙니까? 그걸 한 햇빛
1시간 정도 늘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거기 가다가 상가 들어가면 의류 매장 같은 경우는 옷을 입어보고 벗어보고 오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시공으로 묶어놓으니까 주차구간 닦기 때니까 손님하고 상가 주인하고 상인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만드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좀 더 소기를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부시장 상인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보통 수용자 수가 50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있던 구홍대학교 앞에 한 20대 주차를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동부시장 일대에 시유지가 한 8필지 258평, 그 사유지가 한 6필지에서 789평에서 한 1047평 정도를 조성하면 최대한 주차 100대를 수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필지 번지 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동부시장 사는 시민들에게 주차난 해소도 되고 또 상권 활성화도 되고 또 시에서는 운영을 하면 보통 개인 주차비는 1,000원인데 30분당에 400원짜리니까 불법 부정차 해소되고 이런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좀 다음에 좀 검토 좀 해서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더 소개해서 한번 방안을 좀 도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장님한테는 여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승경 사업단장님. 성승경 신성장 사업단 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적동 주민들은 원적들이 기본적으로 수십 년간 묶여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계신데 그분들을 그동안 애로사항을 좀 생각해서 이 사업을 일몰제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원적그린 사업 지구에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사유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지별 소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아, 예. 운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의 대상진의 토지 면적이 총 41만 5,432평방미터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합해서 약 43필지에 49,333평방미터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는 183필지에 총 면적이 36만 6,099평방미터로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목별로는 임야가 한 46%, 전이 31%, 답이 2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계획 실무위원회를 최소한 언제까지 해야 되죠? 내년 연말인가요? 올 연말인가요? 아, 예. 현재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도서가 접수해 놓은 상태가 여기서 금년 말에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 말에 이게 안 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부산협상단을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렇게 순기표대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주민들 지주분들하고 토지 보상 문제가 바로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도시계획위원회 그 충청남도와 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제 연말정도에 완료가 되면은 그 내년 초에는 그 우선 협상 대상자와 이제 협상 체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 협상 체결이 되면은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토지보상은 그 이제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3인이 들어가고요. 토지주가 지정한 분 한 분,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분 한 분, 그다음에 시도에서 지정한 한 분 이렇게 해서 평가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렇게 그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런 것도 토지주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차례없이 진행 좀 시켜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제가 보충 예. 원래 우리 서산시 향후 추진 계획에는 2018년 4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12월 달에. 그것이 이제 그 당초에 됐었었는데 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그 3기업체 중 2순위 한 업체가 예. 사실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서 늦어지고 또한 그 거기에 산림청소의 그 산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협상, 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순이 자하고 지금 행정소송이 어떻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게 2017년 9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2018년 6월에 승소 판결을 6월 2일 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가 킵스웨이브 예,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성승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분. 네, 전수인 기술센터 소장님. 전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그 설명 들었는데요. 제일 미흡한 설명, 저희 입장에서 미흡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외 입장에서도 많은 축제를 하시는 거는 사람도 많이 보이고 또 고속도로 가깝고 여러 가지 여건 그쪽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역설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람이 많은 그러면 그거를 논리로 따지면 인지 부서에서 마늘을 심어가지고 그걸 싣고 가서 파는 거 아닙니까? 싣고 가야죠. 운송을 해야 돼요. 예. 그 운송 기간은 조금 거리를 넓혀서 사람 많은데 거기 가서 축제를 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역이나 뭐 명동 더 사람 많은 데 갖고 하면 더 좋죠. 이게 축제라는 것은 특산물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소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라는 그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가 그 부분도 심사숙고를 했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시 지부와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생산자인 농업인 입장에서 결과적인 목표는 판매인데 판매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논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주산지에서 한다면 더 명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렵게 생산한 마늘이 판매가 안 된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주의센터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안전성 문제나 특히 주차 공간이나 또 대규모 2, 3만 명이 오셨을 적에 그런 문제를 봤을 적에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행사 기간 중에 상이 발생됐을 때는 온누리를 가는 분들이 계신데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타격들을 생각했다가
올까지는 그래도 행급성이 낫겠다 해서 개최를 했던 상황입니다. 올까지 공식편에서 그래서 그동안에 그 서산 브랜드 6.5만 원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지갑받고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어느 타 정도 품종에 비해서 예 그리고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렸고 농민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서산 6.5만 원의 생각에 자존심이 대단하십니다. 물론 노동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지켜가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래서 또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농민 입장에서 대결을 하기 때문에 물론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작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농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주들이 정책적인 방향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존심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내 지역에서 농사짓면서 내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서 팔아야지 이게 그걸 그 해외까지 가야 되는 건데 해외 업성 안에 하나 다시 없어요. 그 부분 또 왜 거기서 그 해외 업성에서 많은 축제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동기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진 비지시에서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농업인 입장에서는 생산된 마늘을 고가로 팔아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을 의해야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마늘 팔지 못해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가요? 6.5만 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 지역에서 생산된 걸 그분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자존심과 긍지를 주기 위해서 인직분들, 부속분들한테 자존심과 긍지를 주기 위해서 그쪽에서 지역에서 축제를 해서 인구가 사람 지금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유입을 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마늘을 가지고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얘기는 논리상 안 맞습니다. 현재 주들은 그래서요. 내년 초에 농협이나 전문가 그리고 인진면과 부속면 중심의 생산자 자익들과 같이 이 축제 장소에 대해서 1월 초에 협의를 계획입니다. 그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사님. 전수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 진행해 주시기 조한민 보건수장님 잠깐 보겠습니다. 조한민 보건수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동부 지역에 아까 그 일반 의료기관들과 마찰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보건지성화 진료소에서는 큰 진료를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진료 위주로 이용하시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부분을 발췌해 봤는데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시행규칙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을 보면 제법 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 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미동이 나오더라고요. 동을 관할구역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이제는 의료 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예, 아까 동지역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조의 한 기에 네 동을 관할구역은 이런 기조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조를 이용해서 이용한다고 이상하지만 이런 기조가 있으니까 규정도 찾아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게 아까 설명을 지금 부분은 시행 영사이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특별조치법 15조 본법 15조에 보면 시지역은 읍면에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에 있는 도서지역 이제 여수 같은 데는 동수 속에 도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서부지역 그런 경우에는 300명 단위로 원래 설치하는 500명 단위인데 300명 단위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을 제가 검토를 자세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위 헌법에서 시의 경우에는 읍면적 그 다음에 동지역 도서에는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그래서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 부족입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오남동에 진료소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료소는 서산 동지역에 나와 있죠. 거기는 진료소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거기 단서 존재하게 된 이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동지역 오남동 보건진료소는 이게 설치 연도가 1980년 초에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서산시가 아니고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에서 행정구역 개편상 시로 편입된 뒤는 시의 동쪽으로 편입된 뒤는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설치됐던 거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 나가는 직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공직자 여러분 많이 계신데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민원인을 대하실 때, 저 민원인이 나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나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부모 형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매일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이 우리 서산시가 잘 굴러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이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자제해서 하시겠습니다. 예, 동만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만호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동식 의원님 시정 질문 중에서 지금 7번에 본 건화 115의 중앙로, 동부시장, 원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으셨거든요. 예. 네, 아까 답변에서 담당 도로과와 교통과와 상의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제 부시장님도 면담 요청을 했었고요. 담당 과장님들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했었던 부분인데 상인들도 아마 개별적으로 민원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이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게 1년이 넘고 있어요. 전임 시장님도 아마 면담 요청까지 했었는데 불발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상인들한테도 들었던 얘기인데 이분들은 생계가 달린 세입자들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아까 우리 조동식 의원님 화분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분건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 담당이다 해서 담당 과장님과 얘기를 해서 어떤 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돼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번화 115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좁아서 여성 소비자들이 많아요. 운전자들이. 그래서 지금 접촉사고 같은 것도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화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봤을 때 꽃이 피어있는 거를 12개월로 따지면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는 그냥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흉물로 지금 자리 잡혀 있는데 고위 공직자까지 면담이 들어가고 이분들은 어느 분은 울면서까지 지금 민원까지 했던 부분이 1년이 넘도록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도심 쪽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좀 제가 잘못됐다라고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추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신도심을 조성할 때는 구도심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다음 행정에서 신도심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대책 세워놓지 않고 신도심부터 조성을 돼서 지금 서울병원 후문 쪽을 가보면 7시 이후에 가면 거의 캄캄합니다. 이게 지금 이현석 시장이 있을 때부터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어떤 대책을 좀 개선점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상담과 등록에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젊은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젊음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 소비자층이 연령대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예전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왕래를 했던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축소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온라인, 아울렛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네. 주 소비자층이 40, 50대예요. 그분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구매하는 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젊음의 거리를 만들겠다면 지금 우리 시민의 이 계층이 그것도 한번 분포도 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서 그 거리를 어떤 사람의 소비자층이 있는가라는 이런 분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점과 등록에서 뭐 중앙부처, 전통시장, 불단에서 추진하겠다는데 이건 굉장히 막연한 답변이었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요. 이게 지금 그분들 세입자들도 좀 대화를 좀 해보시고요. 아까 우리 조동식 의원님이 1시간 주점 정차 시간을 좀 늘려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가와 교통가와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정들면 끝나면 바로 좀 하셔서요. 1년이 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건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좀 답변 가능할까요? 바로 답변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답변 어렵고 다만 이제 고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했던 사업에 지중화 사업 하면서 처없는 거리를 좀 조성하면서 어떤 우리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다니면서 이제 구매력을 좀 높였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차량 진입을 이제 좀 통제하면서 이렇게 가꿨던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화분을 넣고 이런 고양 환경을 조성해서 한 상황인데 그 화분 문제 치는 부분은 또 설치 부서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다시 부분을 심도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부장님, 이거 조동식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드렸을 때 담당 부서하고는 상의를 안 하셨나요? 이게 지금 추석 전부터도 그리고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담당 부서들하고 그동안에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화분 관계라든지 정차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부서장들이 뒤에 앉아 계신 거로 지금 알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와서 그래서 아니 추가 질문이라기보다 국장님 조동식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뤘던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지금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논의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주관하에 세부적으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분들은 저 지중화 사업을 누구를 위한 지중화 사업이냐는 소리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요. 좀 끝난 다음에 시정질문 끝난 다음에 담당 부서들과 논의하셔서 우리 조동식 의원님이 질문자니까 조동식 의원님하고요. 본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단속 시간 오가게도 경찰서하고 한번 또 협의를 거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만호 국장님,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시가스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존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기존 39세대에서 1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39세대에서 7세대로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국 해미의 도시가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군부대 단장님을 찾아뵙고 국방 예산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함께 만나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전체 비행단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또 사업비도 좀 덜 들어가면서 빨리 신속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무부서에서 그쪽 계속 논의 중인데 아마 2020년 정도에는 가시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계속 종용을 하고 좀 더 앞당겨서 좀 시설해서 타이밍 보고에 점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내까지는 지금 현재 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부까지는 아직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잘 살펴보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도시가스가 고국 지역에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저희 개정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학교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